근데 지금 신간들은 보면 현 트렌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 트렌드가 뭐냐면 뭐 재개발, 그리고 청약, 그리고 이제 지방 투자, 왜냐면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책을 좀 봐야 된다. 책을, 그거를 베스트셀러, 지금 신간, 그럼 내가 마음이 가는 이런 걸로 한 10권 정도, 그거는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쫙 사들고 옵니다. 왜냐면 배경 지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쭉 보면 일단 용어가 친숙해지고, 일단 그 세계에 입문하는데 일단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이 관문을 딱 뛰어넘는 거지. 어렵지. 그럼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나 재개발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부여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읽었는데 어려우면 과감히 그거는 제끼고 나는 또 나에게 맞는 걸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초보자 때가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뭐냐면, 딱 그 정해진 길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내가 내 옆에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겠지. 끌고 가면서 뭐 이렇게 멱살 잡고 가면서 해주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내가 부동산을 잘 알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많은, 그러니까 한 저자의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저자들의 책을 이렇게, 또 많은 주제들, 그걸 쭉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고, 또 내 길이 아닌 게 있고, 근데 내가 딱 꽂히는 게 있고, 그럼 거기서 기본적인 나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기질,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드러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조금 마음에 드는, 좀 꽂히는 그런 사람이 거기 다 밑에 써 있을 거야.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 카페든. 그럼 거기를 들어가서 쭉 보면서, 그럼 웬만한 책을 쓴 사람들은 다 강의를 할 테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인 어떤 칼럼이나, 또 유튜브면 뭐 쌓인 영상이 있을 거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제 정식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듣는 게 좋지. 나도 그랬고, 내 얘기를 하면 나는 처음 부동산 강의를 들은 건 2006년이야. 2006년. 그때 나 20살, 재수 끝나자마자, 수능이 끝나자마자, 내 기억에 그 겨울이거든? 면접 논술하는 그 기간에 이제 그 강의가, 그러니까 그 책은 중간에 봤지. 그러니까 재수할 때 공부는 안 하고, 입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런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잘 못 간 것 같은데, 2006년에 처음으로 부동산 강의, 그때 다음 카페였고, 그 사람이 되게 칼럼 이런 걸 되게 잘 썼었고, 중간중간 그 재수 수험생활 기간에도 그런 걸 계속 봤지. 그 사람이 올린 글이나 뭐 책이나.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자마자,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거를 딱 들으러 갔고, 그때가 20살에 간 거지. 20살에 그때 딱 갔는데 다들 이제 아줌마 아저씨만, 30대도 거의 없었지. 30대면 막 젊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이런, 다 40, 50대였고 막. 그래서 그 강의가 막 그런 거였어. 부자의 어떤 이런 구조를 알려주면서, 부동산 투자의 구조를 알려주면서, 경매에 대해서 이제 처음, 경매라는 게 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 내가 첫 투자를 21살 때 했으니까 그때 그 강의 듣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 돈 가지고 도망갔지만, 근데 내가 그 입문 단계에 있어서 좀 그런 이런 마인드나 부동산 투자 구조를 익히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거기서 좀 이제 용어 같은 게 계속 친숙하지. 부동산 세법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런 거를 21살이지. 21살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첫 투자를 오피스텔을 산 거, 그건 일반 매매로 샀지. 그게 이제 21살입니다. 21살.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것 같아. 내가 봐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너무 신기하다. 그거를 했다는 게. 진짜 그걸 내가 직접 매매 계약서를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카톡방이라든가 이렇게 뭐 투자 동료들이 있다든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진짜 혼자 그냥 책 보고 강의들, 그때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2007년 뭐 이때 연락할 사람도 없고, 뭐 같이 그 강의 수강생들은 있지만 그분들 다 40, 50대고 20살짜리랑 뭐 같이 대화를 해주나.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고향지였는데 그걸 왜 샀느냐, 나름의 다 근거는 있었지. 그게 그냥 뭐 한 게 아니야.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금액대, 아파트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파트 됐거든. 그때 2천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아파트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뭔가 일단은 무조건 월세라는 걸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뭐 전세 갭 투자 뭐 그런 용어도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오피스텔을 샀고, 그때 그게 경의선이 개통될 때였고, 그러면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뭐 마포나 상암 이쪽에 있는 직장인들이 충분히, 싱글 직장인들이 출퇴근으로 쓸 수 있다, 그런 호재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또 이제 추가적인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어떤 신규 공급이 이뤄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괜찮아.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 가격에서.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넣었을 때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래도 쫄리지만 그래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른 거죠. 그게 첫 투자가 결과적으로 그게 인생을 바꾼 거지. 월급이라는 걸 받기도 전에 벌써 월세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쨌거나, 금액은 뭐 얼마 안 돼. 20-30만 원 순익으로 따지면은 이자 낼 거 내고 20-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시작했다는 게, 그리고 그게 부모의 증여나 상속이 아니라 진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공부를 해서, 누가 뭐 해라 뭐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의 판단, 그리고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생각과 감정의 오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일단 이겨내고 저질렀다는 거, 실행에 옮겼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되게 놀랍고, 계속해서 이제 당시에는 다음 카페, 부동산 투자 공부는 무조건 다음 카페였어. 그때는 네이버 카페가 막 이렇게 유행할 때도 아니고, 뭐 유튜브는 아예 없었고, 카카오톡도 없었고, 무조건 다음 카페, 책 저자 다음 카페, 책 누가 냈네 다음 카페 가서, 책도 많이도 없었고 몇 권 없기 때문에 딱 거기 가서 이제 내 그런 경험담을 내 자기소개 글을 썼고, 이제 몇 살 누군데요, 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랐고, 근데 나는 일부러 애처럼 안 보이려고 되게 진지한 투로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뭐 묻어 나오는 것들이나 이런 경험담이 가볍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름 거기서 팬들이 생겼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페 칼럼니스트도 시켜줬고, 그럼 거기 이제 뭐 정모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나가서 대화하고. 그게 22이야 22인데도 처음에야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 완전 애기지만, 내가 그만큼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대해준 거지. 투자자로서. 일부러 나는 지금 이 애기 때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잘 될 거고 이 사람들의 나를 다 기억해 줄 거기 때문에 절대 애기라고 까불지 말자. 그래서 뭐 형님 뭐 이런 재롱도 떨지 않고 되게 막 좀 어른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리고 실제 그래서 지금 나름 부동산 강사나 뭐 유명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최근 한 5년 요때 나오신 분들이고, 근데 정말 그때부터 되게 오래된 분들, 나를 그때를 기억해주는 분들도 있지. 그게 벌써 15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되게 열심히 이제 카페 칼럼니스트로서 활동을 했고, 카페 주인장이 당신은 이제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절대 권력이고, 블로그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로그가 이렇게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카페라는 곳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블로그도 이렇게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페 주인장한테 밑보이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글을 못 쓰면 딴 데 가서 쓸 수가 없고, 그럼 다른 카페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막 그때 그런 사람들 많았지. 요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틀어져서 또 저 카페에서 활동하고 막 그러던 시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다르긴 해. 그때는 워낙 지금으로 치면 너무 원시시대 느낌이어서, 뭐 라떼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유튜브라는 게 있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고, 또 많은 블로거들도 굉장히 많고, 뭐 카페들도 이미 뭐 이제 다음 카페뿐만 아니라 네이버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런 카페들도 너무 많고, 지금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이제 옥석을 가리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누구를 한 명 정해서 야 꼭 내가 아니어도 되고, 그렇게 많은 좀 책을 읽고 한 10권 정도 읽고 유튜브 방송 좀 보다가, 근데 유튜브 방송은 어쨌거나 조각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뼈대를 든든히 하면서 기초를 쌓아가는 공부는 아니란 말이야, 유튜브가.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이슈들 보고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탄탄한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나 어떤 부동산 그런 작가, 저자들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 골라서 그 사람을 쭉 따라가야지. 막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서 나름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오래 해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뭐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낫네, 우리 막 수능 때 보면은 항상 뭐 수리 영역은 누가 낫고 외국어는 누가 낫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믿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그 사람이 뭐 하는 강의나 뭐 어떤 실전이나 뭐 어떤 스터디나 그거를 일단 쭉, 그럼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가 강사의 마인드나 이런 거에 이렇게 호응하는 동화된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사람들과 이제 좀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데 뭐 하나 이렇게 모니터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를 내 어떤 본거지랄까, 뭐 둥지 그렇게 하고 거기서 쭉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 돈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넣어봐야 되고 빨리 사봐야 되고. 다만 요즘은 이제 워낙 규제가 세가지고 옛날처럼 막 작은 거 여러 개 사고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왜냐면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은 한 건, 비규제 지역은 두 건이면은 주택은 끝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했다가 좀 잘못 산 것 같아.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팔면 되지. 세금 낼 거 내면서. 어차피 세금이라는 건 이익금이 남아서 내는 거니까. 그럼 그때 빨리 의사결정은 잘못됐네 하고,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아쉬웠네 하면은 빨리 딴 걸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일단 그 벽을 한번 넘으면, 투자라는 매입이라는 벽을 한번 넘으면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 내가 맨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거 생겨서 책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뭐 그 사람 글을 찾아보고 칼럼을 찾아보고 강의를 듣고, 또 강의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 듣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흘렀을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하면은 이 초반에 약간은 멋모를 때, 그게 그렇다고 무방비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멋모를 때 그래도 충분히 저런 어떤 말이나 글에 수긍이 간다고 했을 때 소액으로라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다들 그때 하길 잘했다, 이거를 다 완벽히 다 준비를 하고 하려는 것보다 약간 멋모를 때 하는 게, 왜냐면 그만큼 또 세월이 흘러있고, 불이익 입장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차이 나거든, 미니멈. 그냥 한 사람과 막 이렇게 막 돌다리 두드리면서 한 사람과. 근데 6개월에 몇 천만 원 오르는 거는 지금 뭐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책을 좀 보면서 저자들을 옥석가리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블로거든 유튜브든 이걸 좀 많이 이걸 사전에 따져봐야 되고, 그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그 사람은 쭉 믿고 좀 그거의 로드맵을 따라갈 필요가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종목별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누구는 상가 전문가, 누구는 재개발, 누구는 재건축, 뭐 청약, 뭐 경매, 뭐 토지. 그럼 그때 이제 뭐 요즘 같은 걸로 치면은 내가 뭐 주택 끝났어. 그럼 나는 이제 상가를 한번 해볼까? 난 토지를 해볼까? 그거는 다 기질의 차이란 말이지. 누구는 상가에 관심이 가고, 누구는 토지에 관심이 가고, 누구는 뭐 공시지가 1억에 관심이 가고, 누구는 주택 약간 변형 상품들, 뭐 생수기나 오피스텔이나 뭐 아니면 임대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럼 또 그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그걸 찾아가면서, 다만 이 애초에 내가 인연을 맺고 쭉 따라왔던 그 사람과의 연을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아쉬운 건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다리를 자르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이거든. 그 사람이랑 어쨌거나 수강생과 강사의 입장으로 만났지만 조금 더 인간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거를 갑자기 처음 만난 다짜고짜 막 친한 척 한다고 그게 되진 않겠지만, 좀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제 나중에는 어쨌거나 이제 내가 쭉 성장을 하면, 불인의 입장에서 결국 그게 다 같이 이제 투자 파트너이자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동료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다리를 딱 자르지 말고, 나는 이제 수강 여기서 끝났으니까 빼먹을 거 빼먹었다, 다른 데 또 가자, 이런 마인드로 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왜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투자라는 건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어쨌거나 공부할 게 너무 잘 돼 있다. 정말 라떼만 해도 전문가 자체가 드물어서 그 사람한테 막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 나는 부동산 투자적으로는 주택 매입이 추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 낼 거 내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주택 투자는 안 하고 있고, 또 공시지가 1억 이런 거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건 내 성향인 거지. 뻔히 오를 게 보이지만 그건 이제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나는 좀 이렇게 천천히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뭐 가끔 뭐 줍줍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한 번씩 넣어보고, 그리고 뭐 요새 뭐 비주택 상품들, 뭐 생수기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다른 것들, 이런 것도 아예 관심까지 갖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 막 쏠려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트렌드는 체크하면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내가 옛날에 이제 투자했던 상가들 중에서 조금 이제 작은 애들, 그거는 이번 기회에, 왜냐면 지금 수익형 상품으로 이제 인기가 많이 가고 있으니, 옛날에는 전혀 매수자들이 관심을 안 갖던 게 지금 관심 갖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금을 좀 더 이제 합쳐서 또 이제 근생 신축 또는 뭐 근생 메이프 리모델링,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지, 그거 쪽에 많이 내 관심은 그쪽으로 가 있는, 그러면서 기존의 물건들의 계속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사를 체크하고, 그 지역 흐름을 체크하고, 또 반 여행 겸 임장 겸 가서 확인도 하고, 항상 일단은 좀 정책 이슈에 이런 거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제 뉴스는 당연하고, 정치 뉴스 이런 것도 되게 유심히, 단순히 이렇게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이 야권과 여권의 그 내부 막 역학적인 문제들까지 계속 보면서, 그냥 그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책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실제로 다 느꼈을 거고, 지난 4년간 어땠는지.
그게 아무리 뭐 유동성이 어떻고 저금리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책이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뭐 근생 이제 건물 약간 요쪽에 이게 공부할 거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고 사실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이제 공부하고 어디 가보고 또 저 같이 운동하고 체력 관리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를 가만히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가만히 혼자서 놀면 뭐해.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요일날 스터디 하는 거 그것도 빡세지만 재밌게 오랜만에 강의하는 거에서 재밌게 하고 있고 여기 보고 한번 인사를 해야겠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매일 부동산 공부만 켜드리다가 좀 이제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좀 색다른 장소에 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좀 가볍게 한번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유튜브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일방으로 영상을 찍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이제 조금 같이 세월을 보내갔다, 시간을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안 그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만남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다 떨어져 있지만 계속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게 이제 채널을 잘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요즘 다들 힘드시지만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또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마음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길게 보고 유튜브를 정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좀 진지하게 좀 길게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고 그거를 인생이라는 게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좀 진지하게 앞으로 제가 이제 40대 그 이후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서 한번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네.